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예식장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막 끝났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비치는 가운데 70세의 신랑 김준호와 65세의 신부 박미선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젊은 신혼부부 못지않은 설렘과 행복이 가득했다. 준호는 은퇴한 대학 교수였고 미선은 30년간 운영하던 꽃집을 최근에 정리한 플로리스트였다. 두 사람은 6개월 전 우연히 만났지만 그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사실 그들에게는 40년 전에 비밀스러운 과거가 있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혼식장을 나서며 준호의 아들 김태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이 나이에 재혼이라니. 태연은 3년 전 어머니를 잃은 후 혼자 지내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재혼을 결정한 것이 못내 걱정스러웠다. 미선의 딸 박지은도 비슷한 심정이었다. 엄마,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었어요. 겨우 6개월 만나고 결혼이라니. 지은은 10년 전 아버지를 잃은 후 혼자 살아온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와 미선은 자녀들의 걱정을 부드러운 미소로 받아넘겼다. 태연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단다. 행복을 미룰 이유가 없지 않겠니?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미선도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지은아, 엄마가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한 건지 너도 알잖니? 준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시간이 지나면 너도 알게 될 거야. 저녁 7시 두 사람은 서울 근교의 작은 펜션에 도착했다. 신혼여행은 내일부터 제주도로 떠날 예정이었지만 오늘 밤은 조용한 곳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펜션 주인은 노부부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는 처음 봅니다. 방에 들어선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에 빠졌다.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보였고 방 안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이 퍼져 있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선 씨,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미선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도요. 40년 일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어요. 그들의 첫 만남은 1984년 봄이었다. 당시 30세였던 준호는 대학원생이었고 25세의 미선은 플로리스트 견습생이었다. 두 사람은 대학 축제에서 우연히 만났고 첫눈에 서로에게 끌렸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잔인했다. 준호는 이미 정략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고 미선의 부모님은 달이 다른 집안의 장남과 결혼하기를 원했다. 그때 우리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았고 좋은 가정을 꾸렸어요.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각자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준호는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키웠고 미선은 남편과 함께 딸 하나를 키웠다. 그들은 서로를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첫사랑의 추억이 남아 있었다. 6개월 전 두 사람은 놀랍게도 같은 문화센터의 시 창작 강좌에서 재회했다. 처음에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 40년의 세월은 그들의 외모를 많이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업 중 미선이 읽은 시 한 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봄날의 벚꽃 아래서 우리는 영원을 약속했지만 계절은 변하고 꽃잎은 흩날렸네. 하지만 그 향기는 여전히 내 가슴에 남아 오늘도 나는 그 봄날을 살고 있네. 시를 듣던 준호는 깜짝 놀랐다. 그 시에는 두 사람만 아는 추억이 담겨 있었다. 1984년 봄,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캠퍼스의 벚꽃나무 아래서 나눈 약속. 언젠가 우리가 자유로워지면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준호는 조심스럽게 미선에게 다가갔다. 혹시 1984년 봄을 기억하시나요? 미선은 눈을 크게 뜨며 준호를 바라봤다. 세월의 변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준호 씨,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 그 다음에는 함께하는 산책, 그리고 점차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가 배우자를 잃고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미선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의 비밀로 남겨두죠.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펜션의 거실에 앉아 두 사람은 와인 한 잔을 나누며 지난 40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는 대학 교수로서의 삶을, 미선은 플로리스트로서의 삶을 이야기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신기하게도 비슷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제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준호가 말했다. 저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었죠. 하지만 가끔 제가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게 늘 미안했습니다.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첫사랑의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켰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인생의 후반부에 다시 만난 것이 운명이라고 믿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서로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다. 준호 씨,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미선이 조용히 물었다. 준호는 미선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아닐까요?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하루하루가 선물 같을 거예요.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태연이었다. 아버지, 잘 도착하셨어요.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그래, 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아버지, 새어머니에 대해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래, 나중에 다 이야기해 주마. 지금은 우리를 축복해 주렴. 전화를 끊고 준호는 미선을 바라봤다. 언젠가는 아이들에게도 우리 이야기를 해야겠죠.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오늘 밤은 우리만의 시간이에요. 두 사람은 펜션의 작은 정원으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사실 이건 40년 전에 당신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상자 안에는 작은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반지 안쪽에는 영원한 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미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반지를 받았다. 40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어요. 당신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네요. 미선도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다. 저도 이걸 간직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준 편지예요.
준호는 놀라며 편지를 받아들었다. 자신의 젊은 시절 필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미선에게 지금은 헤어지지만 언젠가 우리가 자유로워지면 꼭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준호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미선 씨, 이제 우리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요. 준호가 미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요. 미선이 대답했다. 그들이 펜션으로 돌아올 때 갑자기 한 대의 차가 펜션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뜻밖에도 준호의 둘째 아들 김태준과 미선의 딸 박지은이었다. 아버지, 엄마, 두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봤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이 걱정이 많아서 제가 와봤어요. 그런데 지은 씨도 여기 계시네요. 지은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저도 엄마가 걱정되어서 왔는데 태준 씨를 여기서 만나다니. 사실 태준과 지은은 서로 아는 사이였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서로의 부모님이 재혼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결혼식장에서도 각자 바빠서 제대로 인사를 나누지 못했던 것이다. 준호와 미선은 서로를 바라보면 한감한 표정을 지었다. 예상치 못한 자녀들의 방문이었다. 아버지, 새어머니와 잘 지내고 계신 거죠?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은도 걱정스럽게 말했다. 준호가 차분히 대답했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다.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 없어. 미선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 우리는 정말 행복해. 너희들도 축복해주면 좋겠구나. 태준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행복하시다면 저희도 기뻐요. 하지만 태준의 눈빛에는 뭔가 더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신 거예요? 평소 신중하신 분이 그렇게 빨리 결정하시다니. 지은도 궁금한 표정이었다. 맞아요. 엄마도 평소에는 정말 신중하신데 준호와 미선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일까?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나이에는 직감을 믿게 된단다. 미선 씨를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이다 싶었어. 미선도 덧붙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준호 씨를 보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어.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거든. 그들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단지 오래전 이 40년 전이라는 사실을 숨겼을 뿐이다. 태준과 지은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부모님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추궁하지 않기로 했다. 알겠어요. 두 분이 행복하시면 됐죠.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자녀들이 떠난 후 준호와 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슬아슬했네요. 미선이 말했다. 언젠가는 알려줘야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펜션의 거실에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추억,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의 계획에 대해 그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추억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미선이 말했다. 젊었을 때 가보지 못한 곳들이 너무 많아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유럽도 가고 남미도 가봐요. 우리가 꿈꾸던 모든 곳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싶어요.
손잡고 동네 공원을 걷는 거예요. 저녁에는 함께 책을 읽고 시를 쓰고 음악을 들어요. 두 사람의 계획은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웠다.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서로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지만 미선이 말했다. 우리가 10대도 아니고 이제 70과 65세예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했잖아요. 준호는 미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별이 빛나고 있었다. 준호 씨, 40년 전 그날 밤도 이렇게 별이 많았어요. 미선이 속삭였다. 기억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본 밤하늘이었죠. 그때는 이별의 밤이었지만 오늘은 시작의 밤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젊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은 처음 만났던 그때와 다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준호가 먼저 눈을 떴다. 옆에서 자고 있는 미선의 얼굴을 바라보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40년을 기다린 끝에 다시 만난 사람.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사람. 미선도 눈을 떴다. 좋은 아침이에요. 정말 좋은 아침이네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였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다. 식사를 하며 그들은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웠다. 성산 일출봉에 가서 일출을 봐요. 미선이 제안했다. 좋아요. 그리고 한라산도 올라가 봐요. 우리가 아직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들의 대화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했다. 마치 20살 청춘들처럼 들떠 있었다. 오전 10시, 두 사람은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 부부가 그들을 보며 속삭였다. 저 노부부 정말 보기 좋네요.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하다니. 준호와 미선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노부부였지만 그들에게는 4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특별한 사랑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미선이 준호의 발을 잡았다. 무서워요. 제가 있잖아요. 이제 영원히 함께해요. 제주도에 도착한 두 사람은 렌터카를 빌려 섬을 돌아다녔다. 첫 번째 목적지는 천지연 폭포였다. 폭포 앞에서 미선이 말했다. 40년 전 당신이 제게 했던 약속 기억해요. 언젠가 제주도에 함께 가자고. 준호가 놀라며 미선을 바라봤다. 그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신과의 모든 순간을 기억해요. 하나도 잊은 게 없어요. 그들은 폭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휴대폰 카메라였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진이었다. 저녁이 되어 호텔에 체크인한 두 사람은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봤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미선 씨,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 진실을 말할까요? 준호가 물었다. 미선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1년 뒤에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그때쯤이면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의 비밀로 간직해요. 그날 밤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옆 테이블에 앉은 노부부가 그들을 알아본 것이다. 준호, 김준호 맞지? 준호가 고개를 돌리자 대학 동기인 최성민이 앉아 있었다.
그의 아내도 함께였다. 성민이 정말 오랜만이네.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혹시 박미선 씨? 미선도 놀란 표정이었다. 최성민의 아내 정은주는 미선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미선아, 정말 너야. 어떻게 여기서 만나니? 네 사람은 반가운 마음에 함께 자리를 옮겨 앉았다. 최성민이 물었다. 그런데 두 분이 어떻게 함께? 준호와 미선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미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기에 숨길 수 없었다. 우리 결혼했어요. 어제가 결혼식이었어요. 미선이 대답했다. 최성민과 정은주는 깜짝 놀랐다. 정말, 언제부터 만났어?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6개월 전부터 만났어요.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재회했죠. 하지만 최성민의 표정이 묘해졌다. 재회. 그럼 전에도 아는 사이였다는 거야. 정은주도 뭔가 기억난 듯한 표정이었다. 맞아. 미선아, 내가 대학 다닐 때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해뒀잖아. 그런데 집안 사정으로 헤어졌다고. 미선의 얼굴이 붉어졌다. 준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최성민이 천천히 말했다. 준호야, 너도 그때 누군가와 헤어져서 힘들어 했었지. 정략 결혼 때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성민과 정은주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설마, 그때 그 사람이 정은주가 말을 끝맺지 못했다. 준호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40년 전에 만났던 사이예요. 최성민이 놀라며 말했다. 세상에, 40년 만에 다시 만나서 결혼했다는 거야. 운명이라고 믿어요. 미선이 조용히 말했다. 정은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미선의 손을 잡았다. 미선아, 정말 다행이야.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났구나. 최성민도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축하해, 친구.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네 사람은 화인을 들어 건배했다. 사랑과 운명을 위하여.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준호와 미선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회상했다.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알게 되겠네요. 미선이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성산 일출봉으로 향했다. 새벽 5시에 출발하여 정상에 올랐을 때 막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장엄한 일출을 보며 미선이 말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준호가 미선을 꼭 안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축복이 될 거예요. 일출을 본 후 두 사람은 한라산으로 향했다. 비록 정상까지는 오르지 못했지만 중턱까지 올라가며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했다. 준호 씨, 힘들지 않아요? 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그들은 작은 카페에 들렀다. 카페 주인은 친절한 중년 여성이었다. 신혼여행 오셨어요. 주인이 물었다. 네, 맞아요. 미선이 수줍게 대답했다. 정말 보기 좋으세요. 이 나이에 사랑을 찾으신 분들을 보면 저도 희망이 생겨요. 카페를 나서며 준호가 말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희망을 얻는다니 기분이 좋네요. 맞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셋째 날, 두 사람은 제주의 작은 마을을 돌아다녔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해변을 따라 걸으며 작은 미술관도 방문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순간들이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미선의 휴대폰이 울렸다.
딸 지은이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제주도는 어때요? 정말 좋아. 날씨도 좋고, 준호 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다행이에요. 그런데 엄마, 태준 씨가 뭔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미선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말? 아버님이 젊었을 때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는데 집안 사정으로 헤어졌다고. 그 사람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선은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도 긴장한 표정이었다. 그래서 혹시 엄마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정말 사랑했지만 헤어진 사람.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지은아,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여행 중이니까. 알겠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전화를 끄는 미선이 한숨을 쉬었다. 아이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아요. 준호가 미선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넷째 날, 두 사람은 제주의 동쪽 해안을 따라 드라이브를 했다. 바다를 바라보며 달리는 길은 낭만적이었다. 한 해변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걸었다. 준호 씨, 40년 전에도 이렇게 바다를 보러 가고 싶었어요. 미선이 말했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 전국의 바다를 다 보고 싶었어요.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겠네요. 네. 하나씩 천천히 이뤄가요. 그때 해변에서 한 젊은 커플이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남자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자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보며 준호가 말했다. 우리도 저랬으면 어땠을까요? 미선이 준호의 팔을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이뤘어요. 비록 40년이 걸렸지만 다섯째 날, 여행의 마지막 날이었다. 두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해변을 산책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동안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울로 돌아가면 작은 집을 구해요. 준호가 제안했다. 우리 둘이 살기 좋은 아담한 집. 좋아요. 정원이 있으면 더 좋겠어요. 꽃을 심고 싶어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은 아이들과 함께 식사해요. 네. 가족이 화목한 게 가장 중요하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은 제주도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봤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미선이 준호에게 기대어 말했다. 고마워요. 저를 다시 찾아줘서. 준호가 미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서울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카페에 들렀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일단 제 집을 정리하고 당신 집으로 이사할게요. 미선이 말했다. 아니에요. 새로운 집을 구해요. 우리 둘만의 새로운 공간. 그것도 좋네요. 과거의 흔적이 없는 새로운 시작.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놀랍게도 태영과 태준, 그리고 지은이 함께였다. 아버지, 어머니, 세 자녀가 함께 나타난 것을 보고 준호와 미선은 당황했다. 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 분에 대해서. 태준이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몇 가지 알아낸 것도 있고요. 지은도 덧붙였다. 엄마, 아버님, 혹시 두 분이 예전에 아셨던 사이 아니에요? 준호와 미선은 서로를 바라봤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다. 준호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앉아라. 긴 이야기가 될 것 같구나. 새 자녀가 자리에 앉아 미선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맞아. 우리는 40년 전에 만났던 사이야.
태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40년 전이요. 그럼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니야. 준호가 서둘러 말했다. 너희 어머니를 만나기 전이야. 미선 씨와 나는 젊었을 때 잠시 만났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헤어졌어. 그리고 각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지. 지은이 물었다. 그럼 왜 헤어지셨어요? 미선이 대답했다. 그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 집안의 뜻, 사회적 압력,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할 수 없었지.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하신 거군요. 사실은 40년을 기다린 거였네요. 준호가 자녀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들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희 어머니들을 배신한 게 아니야.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 충실했고 최선을 다해 살았어. 미선도 덧붙였다. 맞아.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 다만 이제 남은 인생은 함께 보내고 싶을 뿐이야. 세 자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놀라움, 이해, 그리고 약간의 감동이 섞여 있었다. 마침내 태연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많이 외로워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새어머니를 만난 후로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이제 그 이유를 알겠네요. 지은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늘 쓸쓸해 하셨는데 최근에는 정말 생기가 도셨어요. 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이라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축하드려요. 두 분. 준호와 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자녀들이 이해해 준 것이 정말 다행이었다. 고맙다, 얘들아. 준호가 말했다. 우리를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미선도 덧붙였다. 태연이 제안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거니까 다음 주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해요. 제대로 된 가족 모임을 가져야죠. 모두가 동의했다. 카페를 나서며 지은이 미선에게 속삭였다. 엄마, 정말 로맨틱한 이야기예요. 언젠가 자세히 들려주세요. 미선이 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언젠가 다 이야기해 줄게. 그날 저녁, 준호와 미선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함께였다.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내일 집을 보러 가요. 준호가 제안했다. 좋아요.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봐요. 일주일 후 준호와 미선은 서울 근교의 작은 주택을 계약했다. 정원이 있는 아담한 2층 집이었다. 미선이 원하던 대로 꽃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준호가 바라던 소재도 있었다. 이사하는 날, 세 자녀가 모두 와서 도왔다. 짐을 나르며 태준이 농담했다. 이렇게 되니 저희도 형제가 됐네요. 태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나이 들어서 동생이 생기다니. 지은도 밝게 말했다. 저는 오빠들이 생겨서 좋아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준호와 미선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40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사랑,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확대 가족까지.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모든 축복이 꿈만 같았다. 새집에서의 첫날 밤, 준호와 미선은 정원에 앉아 차를 마셨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멀리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가 평화로웠다. 미선 씨, 우리 정말 잘 될까요? 준호가 물었다. 미선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이미 가장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어요. 40년의 기다림을. 이제 남은 건 행복뿐이에요. 맞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이 선물이에요. 그들은 밤늦도록 정원에 앉아 있었다.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감사하며
미래를 꿈꾸면서 한 달이 지났다. 준호와 미선은 완벽하게 새로운 삶에 적응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각자의 취미 생활을 즐기며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다. 주말에는 자녀들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태연이 깜짝 발표를 했다. 저도 곧 결혼합니다. 모두가 놀라며 축하했다. 준호가 물었다. 누구와? 우리가 아는 사람이니? 아니요. 회사 동료예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올게요. 미선이 따뜻하게 말했다. 정말 축하해. 우리 가족이 더 커지겠구나. 지은도 수줍게 말했다. 사실 저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이번엔 미선이 놀랐다. 정말, 누구니? 태준 오빠가 아는 사람이에요. 태준 오빠 회사 동료예요. 태준이 놀라며 말했다. 설마 김민수?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자 태준이 웃었다. 좋은 사람이야. 축하해. 준호가 미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맺어준 인연이 이렇게 확장되는군요. 미선이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아이들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준호와 미선은 앨범을 정리했다. 40년 전엔 낡은 사진부터 최근의 결혼식 사진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이 사진 기억해요. 미선이 오래된 흑백 사진을 가리켰다. 1984년 봄, 대학 축제 때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이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다. 같은 프레임 안에 있었지만 함께 찍은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조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때도 우리는 조심스러웠죠.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미선이 최근 사진을 가리켰다.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함께해요. 2달이 지났다. 준호와 미선의 일상은 더욱 안정되었다. 그들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준호는 영어를 가르쳤고 미선은 곳곳일을 가르쳤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한 젊은 여성이 미선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미선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선생님 나이에도 그런 사랑이 가능한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답니다. 그 대화를 들은 준호가 미선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선이 준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저를 다시 살게 해줬어요. 3달째, 준호와 미선은 첫 번째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있었다. 비록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어요. 준호가 제안했다. 뭐가 좋을까요? 미선이 물었다. 40년 전 우리가 가고 싶었던 곳들을 다 가봐요. 파리, 로마, 프라하. 미선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런 긴 여행이 가능할까요? 왜 안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자유로우니까요. 그들은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지도를 펼쳐놓고 가고 싶은 곳에 표시를 하며 마치 20살 청춘들처럼 들떠 있었다. 여행 준비를 하던 중 준호가 갑자기 가슴을 잡고 주저앉았다. 미선이 놀라서 달려왔다. 준호 씨, 괜찮아요. 잠깐. 숨이. 미선은 급히 119를 불렀다. 병원에 도착한 준호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나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 병실에서 준호가 미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안해요.
당신을 놀라게 해서. 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가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어요. 맞아요. 더 조심할게요. 이 사건은 두 사람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퇴원 후 준호와 미선은 여행 계획을 수정했다. 한 달이 아닌 2주로 줄이고 무리하지 않는 일정으로 조정했다.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미선이 말했다. 맞아요. 오래오래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하죠. 준호가 동의했다. 넉 달째 태연의 결혼식이 있었다. 준호와 미선은 함께 주례를 섰다. 재혼 가정이지만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하객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피로연에서 태연의 신부가 미선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미선이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더 잘 부탁해.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준호도 새 며느리에게 말했다. 태연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기쁘구나. 행복하게 살아라. 결혼식이 끝난 후 준호와 미선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정원에 앉아 결혼식을 회상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결혼식도 떠올렸다. 우리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죠. 미선이 말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맞아요. 40년을 기다린 끝에 이룬 결혼이니까요. 5달째 드디어 유럽 여행을 떠났다. 첫 번째 목적지는 파리였다. 에펠탑 앞에서 준호가 미선에게 말했다. 40년 전 당신과 여기 오고 싶었어요. 미선이 준호의 팔을 잡으며 대답했다. 늦었지만 왔네요. 함께 왔으니 더 의미 있어요. 그들은 생강을 따라 걸으며 루브르 박물관을 구경하고 몽마르트 언덕에서 석양을 봤다. 모든 순간이 특별했다. 로마에서는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졌다. 소원을 빌어요. 미선이 말했다. 이미 이루어졌는데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 그래도 빌어요. 더 오래 함께 있게 해달라고. 프라하에서는 카를교를 걸으며 거리 음악가들의 연주를 들었다. 한 음악가가 그들을 보고 특별히 아 바이 앤 로즈를 연주해 주었다. 이 노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노래예요. 미선이 놀라며 말했다. 준호가 미선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기억해요. 대학 축제 때 밴드가 연주했죠. 두 사람은 음악에 맞춰 천천히 춤을 췄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었다. 누군가가 말했다. 뷰터펄 커플. 여행에서 돌아온 후 준호와 미선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그들은 여행 사진을 정리하며 추억을 되새겼고 다음 여행 계획도 세웠다. 6달째 지은이 약혼을 발표했다.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다. 준호가 건배사를 했다. 우리 가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선 씨와 제가 만난 것이 이렇게 많은 행복을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어 건배했다. 행복을 위하여. 파티가 끝난 후 세준이 준호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아버지, 저도 사실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다. 정말, 누구니?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서요. 그래, 천천히 해도 된다. 신중한 게 좋지. 그날 밤, 준호와 미선은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눴다. 우리 아이들이 다 짝을 찾아가네요. 미선이 말했다. 우리가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7달째 준호와 미선은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40년 전 사랑 이야기와 재회, 그리고 현재의 행복을 담은 책이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미선이 물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니까요. 그들은 매일 조금씩 글을 썼다. 때로는 함께, 때로는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글을 쓰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8달째, 준호의 건강 검진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오히려 3개월 전보다 좋아지셨네요. 행복한 생활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미선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가 미선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제 건강을 잘 챙겨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공원에 들렀다.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며 미선이 말했다. 준호 씨, 우리 정말 행복하죠? 네, 정말 행복해요.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가끔은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9달째, 미선의 꽃집을 다시 열기로 했다. 작은 규모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꽃을 제공하는 아담한 가게였다. 개업식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가족들은 물론 문화센터 수강생들, 동네 이웃들까지. 준호가 미선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요. 미선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꽃집은 금세 동네 명소가 되었다. 미선의 따뜻한 성품과 아름다운 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준호도 가끔 와서 도와주었다. 10달째. 첫 번째 결혼기념일이 다가왔다. 준호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미선이 모르게 40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대학 캠퍼스를 빌렸다. 여기가, 미선이 놀라며 둘러봤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에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캠퍼스는 많이 변했지만 벚꽃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비록 꽃은 피지 않았지만 푸른 잎이 무성했다. 나무 아래에는 작은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다. 촛불과 와인, 그리고 40년 전 그들이 함께 먹었던 김밥이 놓여 있었다. 준호 씨, 미선이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1년 전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자는 의미예요. 두 사람은 김밥을 먹으며 40년 전을 회상했다. 그때의 설렘과 아픔,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우리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요? 미선이 농담처럼 말했다.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40년을 기다려서 다시 만난 사랑이라니. 하지만 우리는 해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해냈어요. 11달째, 준호와 미선이 쓴 자서전이 완성되었다.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고 곧 출간이 결정되었다. 제목을 뭐로 할까요? 편집자가 물었다. 준호와 미선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말했다. 영원한 봄. 편집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다운 제목이네요.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책 출간 기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독자들까지. 한 독자가 질문했다. 40년 동안 어떻게 잊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나요? 미선이 대답했다. 기다린 게 아니에요.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았죠. 다만 마음 한구석에 서로를 간직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준호가 덧붙였다.
운명은 때가 되면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준다고 믿어요. 우리가 그 증거예요. 12달째. 정확히 결혼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준호와 미선은 가족들과 함께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태연이 건배사를 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결혼 1주년을 축하합니다. 두 분을 보면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은도 이어서 말했다. 엄마와 새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 덕분에 저희도 사랑을 믿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태준이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저희가 든든하게 지켜드릴게요. 준호와 미선은 자녀들의 축하를 받으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이 바라던 것 이상의 행복이 현실이 되었다. 파티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정원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봤다. 1년 전과 똑같이 별이 총총한 밤이었다.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미선이 말했다. 하지만 충실했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매일이 행복했으니까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더 행복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니까요. 그때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소원을 빌었다.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세요. 1년이 더 지났다. 준호와 미선은 여전히 행복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어느 봄날 드디어 캠퍼스에 벚꽃이 만개했다. 준호와 미선은 40년 전 그들이 헤어졌던 바로 그 나무 아래에 섰다. 이제야 봄이 왔네요. 미선이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의 영원한 봄이요. 준호가 미선을 꼭 안으며 대답했다. 바람에 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두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게 빛났다. 4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사랑.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2년째 봄, 준호와 미선은 일본 교토로 벚꽃 여행을 떠났다. 아라시야마의 벚꽃 터널을 걸으며 미선이 말했다. 매년 봄마다 벚꽃을 보러 다니는 게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만의 전통을 만드는 거군요. 철학의 길을 달아 걸으며 두 사람은 인생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준호가 말했다. 미선 씨,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미선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니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픔도 기다림도 모두 의미가 있었어요. 기욤거리에서 전통 찻집에 들른 두 사람은 말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찻집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두 분은 정말 아름다운 부부십니다. 오래된 연인 같아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40년 된 연인이에요. 주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토에서 돌아온 후 미선의 꽃집은 더욱 번창했다. 그녀는 일본에서 배운 이케바나 기법을 접목시켜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어느 날, 한 젊은 커플이 꽃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양가 부모님의 반대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젊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미선이 따뜻하게 그들을 위로했다. 사랑이 진실하다면 길이 열릴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준호도 덧붙였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국 이기게 되어 있답니다. 젊은 커플은 희망을 얻고 돌아갔다. 몇 달 후, 그들은 결혼 소식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하러 다시 찾아왔다. 2년째 여름, 태준이 드디어 여자친구를 소개했다. 상대는 의사였고 태준보다 3살 연상이었다. 나이 차이는 상관없어요. 태준이 말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보면서 배웠거든요. 준호와 미선은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가족이 점점 커지는 것이 행복했다. 그해 가을, 준호와 미선의 자서전 영원한 봄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독자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한 방송국의 토크쇼에 출연한 두 사람은 진행자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다. 40년 동안 서로를 잊지 못했다는 게 믿기 어려운데요. 진행자가 말했다. 준호가 대답했다.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첫사랑은 쉽게 잊히지 않더라고요. 미선도 덧붙였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 충실했어요. 다만 마음 깊은 곳에 서로를 간직했을 뿐이에요. 재회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기적 같았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방송이 나간 후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특히 황혼 재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2년째 겨울, 준호가 다시 한번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이번에는 심장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준호가 미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미선 씨,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미선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당신은 괜찮을 거예요.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다행히 시술은 성공적이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뜬 준호가 첫 번째로 한 말은 미선 씨, 떴다. 여기 있어요. 미선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이제 괜찮아요. 퇴원 후 준호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썼다. 미선과 함께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다. 우리가 함께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다. 저도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미선이 대답했다. 3년째 봄, 지은의 결혼식이 있었다. 준호와 미선은 함께 지은을 버질로드로 인도했다. 양가 부모 역할을 동시에 하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결혼식장에서 한 하객이 말했다. 정말 화목한 가족이네요. 재혼 가정이라고는 믿기지 않아요. 미선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랑으로 만든 가족이에요. 결혼식이 끝난 후 준호와 미선은 신혼부부를 배웅하며 축복했다. 행복하게 살아라. 준호가 말했다. 사랑을 잃지 말고 살아. 미선이 덧붙였다. 3년째 여름, 준호와 미선은 북유럽 여행을 떠났다. 노르웨이의 피오르드를 유람선으로 여행하며 장엄한 자연을 만끽했다. 이런 풍경을 당신과 함께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미선이 말했다. 저도요. 혼자였다면 이런 감동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다. 백야를 경험하며 두 사람은 시간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다. 해가 지지 않는 밤처럼 그들의 사랑도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는 노벨 박물관을 방문했다. 준호가 농담처럼 말했다. 우리 사랑 이야기로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선이 웃으며 대답했다. 상은 필요 없어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상이에요. 3년째 가을, 태연의 첫 아이가 태어났다. 준호와 미선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 아기를 안고 준호가 감격스럽게 말했다. 생명의 신비로움이 느껴져요. 미선도 눈물을 글썽이며 아기를 바라봤다. 우리 사랑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군요. 손자의 이름은 세봄이었다. 준호와 미선의 영원한 봄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을 이 아이도 배우길 바라요. 태연이 말했다. 3년째 겨울, 준호와 미선은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했다.
양로원을 방문하여 독거노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한 할머니가 미선에게 말했다. 당신들을 보니 희망이 생겨요. 나도 다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미선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에요. 사랑에는 끝이 없답니다. 준호도 덧붙였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4년째 봄, 준호와 미선은 결혼 4주년을 맞아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황혼 사랑 상담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준호가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사랑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미선이 동의했다. 상담소는 큰 호응을 얻었다. 많은 중년과 노년층이 찾아와 그들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한 70대 남성이 말했다. 아내를 잃고 5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다시 사랑을 찾는 게 맞는 건가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사랑은 배신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도 당신의 행복을 바라실 거예요. 4년째 여름, 태준의 결혼식이 있었다. 이제 준호와 미선의 세 자녀가 모두 결혼을 했다. 결혼식에서 준호가 축사를 했다. 사랑은 나이와 시간을 초월합니다. 태준아, 너도 우리처럼 영원한 사랑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미선도 덧붙였다. 힘들 때도 있겠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세 부부가 함께 모여 사진을 찍었다. 화목한 대가족의 모습이었다. 4년째 가을, 준호와 미선의 두 번째 책이 출간되었다. 황혼의 연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이 만난 다양한 황혼 커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출판 기념회에서 한 기자가 질문했다. 두 분의 사랑의 비결이 뭔가요? 미선이 대답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중요해요. 준호도 덧붙였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함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면 매일이 행복해집니다. 4년째 겨울, 크리스마스에 온 가족이 준호와 미선의 집에 모였다. 손자 세보미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지은도 임신 소식을 알렸다. 우리 가족이 정말 커졌네요. 준호가 감격스럽게 말했다. 이 모든 게 우리의 사랑에서 시작됐어요. 미선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온 가족이 캐롤을 부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5년째 봄, 준호와 미선은 결혼 5주년을 맞아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 3개월간의 긴 여행이었다. 우리 나이에 이런 모험을 하다니. 미선이 배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준호가 대답했다. 우리 마음은 여전히 젊잖아요. 지중해를 지나며 그들은 그리스 산토리니에 들렀다. 파란 지붕과 하얀 건물들 사이를 걸으며 미선이 말했다. 천국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저에게 천국은 당신과 함께 있는 모든 곳이에요. 준호가 대답했다. 카리브해에서는 돌고래와 함께 수영을 했다. 75세와 70세의 나이에도 그들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활기찼다. 우리가 정말 해냈네요. 미선이 물속에서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해낼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다. 크루즈 여행 중 그들은 많은 부부들을 만났다. 신혼부부부터 금혼식을 맞은 부부까지. 준호와 미선의 이야기는 배 안에서 유명해졌다. 한 미국인 부부가 말했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정말 영화 같아요. 할리우드에 팔아야 해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이야기는 팔 수 없어요. 너무 소중하거든요. 5년째 여름,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일상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매일이 특별했다. 미선의 꽃집은 이제 지역 명소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꽃을 사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미선과 준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찾아와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준호와 미선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이야기가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다. 카메라는 그들의 일상을 따라다니며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았다. 함께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 손잡고 산책하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 모든 장면이 사랑으로 가득했다. 5년째 가을, 준호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이번에는 뇌경색이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왼쪽 손에 약간의 마비가 남았다. 병원에서 준호가 미선에게 말했다. 미안해요. 당신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선이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당신의 아픔은 제 아픔이고 제 기쁨은 당신의 기쁨이에요. 재활 치료를 받는 동안 미선은 한시도 준호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함께 운동하고 함께 노력했다. 물리치료사가 감탄하며 말했다. 이렇게 헌신적인 부부는 처음 봅니다. 3개월 후 준호는 거의 완전히 회복했다. 비록 왼손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다. 당신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준호가 미선에게 감사를 표했다. 우리가 있어서예요. 미선이 정정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5년째 겨울, 준호와 미선은 그들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들자는 제안을 받았다. 한 유명 작곡가가 그들의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우리 이야기가 무대에 오른다니 신기하네요. 미선이 말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사랑을 믿게 된다면 좋겠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뮤지컬 영원한 봄의 연습이 시작되었다. 준호와 미선은 자문 역할을 맡아 배우들에게 그들의 감정과 경험을 전달했다. 주연 배우가 물었다. 40년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건가요? 미선이 대답했다. 포기와 희망 사이에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6년째 봄, 뮤지컬 영원한 봄이 초연되었다. 준호와 미선은 VIP석에서 공연을 관람했다. 무대 위에서 젊은 시절의 그들을 연기하는 배우들을 보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40년 전의 이별 장면에서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다. 커튼콜 때 배우들이 준호와 미선을 무대로 초대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출가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것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공연이 끝난 후 많은 관객들이 준호와 미선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도 이혼 후 사랑을 포기했었는데 두 분을 보고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6년째 여름, 준호와 미선은 사랑 학교를 열었다.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첫 수업에서 준호가 말했다. 사랑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미선도 덧붙였다. 사랑에 늦은 때란 없어요. 20대든 70대든 시작할 수 있어요. 수강생 중에는 20대 청년부터 80대 노인까지 다양했다.
그들은 준호와 미선의 이야기를 들으며 각자의 사랑을 되돌아봤다. 6년째 가을, 지은의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 이번에는 달이었고 이름은 미희였다. 미선의 미와 희망의 희를 단 이름이었다. 할머니를 닮아 예쁜 아이가 되길 바라요. 지은이 말했다. 미선이 아기를 안으며 말했다. 이 아이가 자랄 때쯤이면 우리는 없겠지만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남아있겠죠. 준호가 미선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리의 사랑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라요. 6년째 겨울, 준호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다. 이번에는 폐렴이었다. 고령의 나이에 폐렴은 위험했다. 중환자실에서 준호가 미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선 씨, 혹시 내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미선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이겨낼 거예요. 당신을 만난 후의 6년이 제 인생 전체보다 행복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더 오래 함께 있어야 해요. 기적적으로 준호는 회복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다. 사랑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할머니의 간호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7년째 봄, 준호와 미선은 결혼 7주년을 조용히 보냈다. 화려한 파티 대신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7년이 7일 같아요. 미선이 말했다. 저는 70년 같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그만큼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후회는 없으세요. 단 하나도 없어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축복이었어요. 그들은 첫 만남의 장소인 대학 캠퍼스를 다시 찾았다. 벚꽃은 이미 졌지만 푸른 잎이 무성했다. 우리의 사랑도 이 나무처럼 계절을 거듭하며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다. 맞아요. 꽃이 지고 나서 오는 푸른 잎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미선이 대답했다. 7년째 여름, 준호와 미선은 자서전 3부작의 마지막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영원한 봄, 그울 아는 제목이었다. 우리 이야기의 결말을 어떻게 쓸까요? 미선이 물었다. 결말은 없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우리 이야기는 계속될 거니까요. 집필 과정에서 그들은 지난 7년을 되돌아봤다. 재회의 기쁨, 가족의 확대, 건강의 위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한 사랑의 힘.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겪었네요. 미선이 감탄했다. 그리고 모두 이겨냈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7년째 가을, 태연의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 준호와 미선은 이제 4명의 손주를 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 우리 대가족이 정말 커졌어요. 준호가 행복하게 말했다. 이 모든 게 우리의 사랑에서 시작됐다니 놀라워요. 미선이 대답했다. 추석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준호가 건배사를 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합니다. 혈연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7년째 겨울, 준호와 미선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재단을 설립했다. 영원한 봄 재단은 황혼 재혼을 돕고 독거노인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을 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황혼 소개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60세 이상의 독신자들을 위한 만남의 장이었다. 첫 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말했다. 이 나이에 소개팅이라니 쑥스럽지만 준호 선생님과 미선 선생님을 보니 용기가 생겨요. 행사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여러 커플이 탄생했다. 8년째 봄, 준호와 미선은 결혼 8주년을 맞아 대규모 파티를 열었다. 그동안 그들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가족, 친구,
그리고 그들을 통해 사랑을 찾은 커플들까지. 한 커플이 무대에 올라와 말했다. 저희는 작년 황혼 소개팅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준호 선생님과 미선 선생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또 다른 여성이 말했다. 저는 영원한 봄을 읽고 20년 만에 첫사랑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재회에 성공했습니다. 준호와 미선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파티가 끝날 무렵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은 나이와 시간을 초월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미선도 덧붙였다. 우리가 증명입니다. 70세와 65세에 만나 8년째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8년째 여름, 준호와 미선은 그들의 이야기가 영화화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 유명 감독이 그들의 자서전을 읽고 영화로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다. 우리 이야기가 스크린에 오르다니 미선이 놀라며 말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믿게 되겠네요. 준호가 기뻐했다. 영화 제작 과정에 참여하며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이야기를 되돌아봤다. 각본가와의 미팅에서 준호가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림이 아니라 재회 후의 노력이에요. 40년을 기다렸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미선도 동의했다. 맞아요. 우리는 매일 서로를 선택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8년째 가을, 준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여러 합병증이 동시에 나타났고 의사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병상에서 준호가 미선에게 말했다. 미선 씨, 이제 정말 작별할 시간인 것 같아요.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준호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우리 10주년은 해야죠. 8년이라도 감사해요. 인생 최고의 8년이었어요.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준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편지를 썼다. 미선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인사였다. 사랑하는 미선에게, 당신과 함께한 8년은 제 인생의 봄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제 사랑은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듯이 당신도 계속해서 사랑을 전파해 주세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준호가 8년째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준호는 미선의 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78세의 나이였다.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참석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준호와 미선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이었다. 미선은 준호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당신과의 8년은 제게 80년과 같았어요. 감사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태연이 조사를 읽었다. 아버지는 70세에 진정한 사랑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준호가 떠난 후 미선은 혼자가 되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준호와의 약속대로 계속해서 사랑을 전파했다. 영원한 봄 재단의 일을 계속하며 황혼의 사랑을 찾는 사람들을 도왔다. 준호와 함께 쓰던 책상에 앉아 마지막 책을 완성했다.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준호는 떠났지만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봄으로 남을 것입니다. 1년 후 영화 영원한 봄이 개봉했다. 미선은 가족들과 함께 시사회에 참석했다. 스크린에서 준호와 자신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며 미선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준호가 함께 있는 것을 느꼈다.
영화가 끝난 후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감독이 무대에 올라와 말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과 용기, 그리고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미선 여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선이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준호 씨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그 기적의 증인입니다. 8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제게 영원이었습니다. 2년 후 미선은 85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준호 씨, 이제 만나러 가요였다. 준호와 미선의 합작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여기 영원한 봄이 잠들다 40년을 기다려 만난 사랑 8년을 함께하며 증명한 사랑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책으로, 영화로, 뮤지컬로 계속 전해졌다. 영원한 봄 재단은 자녀들이 이어받아 계속 운영되었다. 매년 봄, 준호와 미선이 처음 만났던 대학 캠퍼스의 벚꽃나무 아래에서는 영원한 봄 축제가 열린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한 젊은 커플이 벚꽃나무 아래서 약속했다. 우리도 준호 할아버지와 미선 할머니처럼 영원히 사랑하자.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마치 준호와 미선의 축복처럼 그들 위에 내려앉았다. 10년 후 준호와 미선의 손자 세봄이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장에는 준호와 미선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다. 세봄이 신부에게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40년을 기다려서 만났대요. 그리고 8년을 정말 행복하게 사셨어요. 우리는 젊을 때 만났으니 더 오래 행복할 수 있겠죠. 신부가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에요. 그분들이 우리를 지켜봐 주실 거예요. 결혼식이 끝난 후 세보미는 조부모님의 묘소를 찾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결혼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하며 살게요. 묘소 주변에는 미선이 생전에 좋아했던 곳들이 만발해 있었다. 바람에 꽃향기가 퍼지며 마치 준호와 미선이 축복을 보내는 것 같았다. 20년 후 준호와 미선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렸다. 현대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제목으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교재가 되었다.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다. 준호와 미선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대답했다.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이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또 다른 학생이 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모두 맞습니다. 준호와 미선은 우리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30년 후 영원한 봄 재단은 국제적인 기관이 되었다. 전 세계의 황혼 커플들을 돕고 사랑 이야기를 전파하는 일을 했다. 재단의 이사장이 된 세보미가 언연설에서 말했다. 제 조부모님인 준호와 미선은 70세와 65세에 재회하여 8년간 함께 사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분들의 사랑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나이, 인종, 국경을 초월합니다. 우리 재단은 그 사랑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50년 후 준호와 미선이 처음 만났던 대학 캠퍼스에는 그들의 동상이 세워졌다. 벚꽃나무 아래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동상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만남이고 만남이 아니라 함께함이며 함께함이 아니라 영원함이다. 준호와 미선, 영원한 봄의 연인들. 매년 봄, 수많은 연인들이 이 동상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계속 전해졌다. 100년 후, 한 역사학자가 준호와 미선에 대한 연구서를 발표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나이와 편견을 넘어선 사랑. 그것이 21세기 초 한국 사회가 보여준 성숙함이었습니다. 연구서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끝났다. 준호와 미선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들의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증명한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초월한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40년 전의 첫사랑을 떠올리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고백하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황혼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준호와 미선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속삭인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봄이 오면 벚꽃이 피고 벚꽃이 지면 푸른 잎이 돋는다. 계절은 변해도 나무는 그 자리에 있다. 준호와 미선의 사랑도 그러했다. 시간이 흘러도 계절이 변해도 그들의 사랑은 영원한 봄으로 남아있다. 이것이 70세 신랑과 65세 신부의 이야기다. 첫날 밤의 비밀을 간직한 채 시작된 그들의 두 번째 인생. 가족들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결국 모두가 알게 되었고 모두가 축복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사랑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사랑은 시